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조창우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의 개념과 청소년의 연령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소년의 개념, 여러분은 청소년 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정의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청소년 문화라는 과목에서 청소년에 대한 간단한 공부를 학습을 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청소년 문화와 관련된 부분을 학습하는데요. 자, 제일 먼저 보면 청소년의 개념 그리고 청소년의 연령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습 주제는 청소년의 개념,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청소년 연령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개념 먼저 보시면 청소년이란 누구이며 그리고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청소년에 대해서 긍정적인 개념이 잡혀 있는 분도 있고, 청소년이 이렇게 하면 조금 부정적인 부분으로 생각되어지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학습적 그리고 그 개념을 정리하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자, 청소년이란 누구이며 그리고 어떤 존재인가. 자,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 자, 첫 번째 우리가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정의를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연령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청소년이라고 하는가. 뭐 이런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자들로 먼저 한번 살펴보는데요. 정범모라고 하는 이분은 사춘기와 청소년기를 젊은이들을 통칭해서 청년이다 라고 이렇게 통칭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춘기에서 청년기, 이 젊은이들의 기간을 그냥 청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고, 그 시기는 보통 나이 보면 12세에서 14세경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뭐 이런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결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직업에 대한 책임을 성취할 때까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이분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이라고 하면 제가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보면 청소년들에게 너 언제 어느 시점이 되면 성인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청소년은 그냥 담배를 한 대 피면, 그리고 음주를 하면 이제 성인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친구들은 PC방에서 10시에 나가지 않으면 이제 성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학자에 의해서 보면 청소년은 그냥 단순한 그런 성인이 하고 싶은 교우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성인이 되었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조금 결혼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에 대한 것들 또 더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는 성인이 맞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봤을 때 성인이냐, 흡연, 그리고 음주, PC방에서 10시에 쫓겨나지 않는 이 정도 가지고 성인이냐라고 하면 물음표를 달죠.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합니다. 결혼을 한 것 같고, 아버지는 차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직업도 있는 것 같고, 또 대부분 책임감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등등의 철학적인 아니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자기들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에 의하면 사춘기부터 청년기, 이 젊은이들, 청소년이다라고 하는 그 기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나이대요. 12세, 14세경부터 시작되어서 어느 한 시점까지, 그리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직업에 대한 책임을 성취할 때까지.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에서 성인, 예, 이렇게 이 기간이 있다 이러면 이 기간이요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비해서 되게 길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결혼을 하느냐, 그러면 성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직업은 언제 가지느냐,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성인이 되는 그런 것들을 갖추게 되면 청소년기가 우리가 말하는 법적인 앞으로 연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연령이 자꾸 늘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한번 이런 관점에서 청소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에서 시작되어서 조금 성인이 되는 우리 사회에서 성인이 되는 그런 조건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베르기스라고 하는 해외 학자인데요. 베르기스와 로스라고 하는 이 학자는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청소년기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청소년을 보통 어떻게 나이를 12세에서 20세까지를 급성장의 경험을 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렇게 그린다 이러면,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동 태어나서 아동까지 이렇게 크다가요, 그리고 청소년이 되면 급성장이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천천히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가 아마 이 기간이라고 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태어나서 어느 한 아동 한 시점까지도 많이 크겠지만 그부터 더 많이 급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이 청소년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보통 12세에서 20세. 그래서 이때가 12세에서 20세, 12세에서 자, 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세에서 20세 정도가 이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간에 급성장하는 연령대가 이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이 학자들이 청소년에 대한 이 시기가 청소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도 신체적인 급성장은 모든 우리 교과서에도 보면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동 때보다 청소년 시기에 되면 키라든지 모든 것들이 발육이 가장 빨라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 시기에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운동을 병행해서 키가 커진다라는 것을, 그리고 언제요? 청소년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리고 학습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으로 같이 연결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스키라는 학자가요, 청소년기에 대한 것을 14세에서 25세를 청소년기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세에서 25세. 그리고 이 연령대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은 인간의 행동 발달 단계로서 아동의 역할 행동은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성인의 역할과 행동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이런 단계에 있다. 그래서 아동은 어떻게 해요? 아니고, 그리고 성인까지는 아직까지 이런 단계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의 미성숙으로 우리 사회 체제들은, 우리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뭐요? 교육이나 정치나 경제 등에 대해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청소년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동 행동들은 이제 벗어났다. 그리고 성인의 모습은 아직 이런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 아직까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사회는 뭘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도 해야 되고요. 정치도 가르쳐야 되고요. 경제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청소년에 대한 정치 참여가 조금 아직까지 뭐 없다라기보다는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리고 청소년 시기 뭐 여기서 말하는 대로 14세면 내가 어느 당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당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해야 되고요, 정치도 해야 되고, 경제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 성인으로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 과정들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 정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의 교육학자죠. 페겔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인간 성장 중에 청소년기만 별도로 개념화할 수 없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청소년기만 어떻게 해요? 인간 성장 개념에서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이렇게 중에서 청소년기만 따로 떼어서 개념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기간이 청소년기다라고 정의할 수 없고, 다만 성인이 어떻게 해요?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정의죠. 그래서 청소년기만 따로 떼어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사실 뭐 이 부분이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우리 사회도 어떤 시대는 청소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은 아동, 아동에서 바로 성인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크게 오래전이 아니죠. 뭐 한 50년, 60년 전만 돌아가더라도요. 아동에서 바로 그냥 성인으로, 더 옛날로 돌아간다면 그냥 아동에서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그냥 빠른 시기에 결혼을 해서 그냥 성인이 되어가는. 근데 현대 사회가 되면서 산업 사회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되냐면, 모든 사회가 다 똑같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되면서 어떤 부분들이 추가되냐면 기회 제공,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책임감도 있고요. 반드시 또 뭐냐면 이제 아동이 청소년으로서 우리 사회 기성인으로서 사회 활동도 하고 경제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서 이렇게 학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학교는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합의해서 학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하죠? 이 아동 청소년기에 교육을 하죠. 과거에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 없을 시대도 우리 사회에서 있었죠. 그리고 학력이 또 중학교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시기로 넘어가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90% 이상, 98% 정도, 조금 요즘에는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 정도 90%, 95% 이상은 전부 다 대부분은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현상으로 우리 사회는 이미 좀 규조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체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청소년기가 많이 두드러진 거죠.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서 아동이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그다음에 성인기가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청소년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개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졌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이렇게 구체화되었고 청소년기가 딱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사춘기, 청소년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학자의 말이 틀렸다기보다는 여러분 이런 부분에 견해도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애 동안에 청소년기, 어덜레센스라고 하죠. 청소년기라는 발달 단계를 거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청소년기를 통한 다른 방식이 있죠. 그리고 시대와 사회에 따라 개인의 청소년기의 경험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마 동의하실 것 같아요. 개인마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 청소년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되게 청소년기, 사춘기가 좀 이런 A라는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B,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가 전혀 없는 것처럼, 사춘기가 없는 것처럼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청소년기를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다.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죠. 그렇지만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모습이고, 우리 사회 지구 반대편의 어떤 사회에서는 과거에 우리나라 100년, 200년 청소년기가 전혀 없는 그런 시절 있습니다. 아동이 있고, 그리고 엄마 아빠랑 같이 농사도 짓고 사냥을 하면서 바로 그냥 성인이 되어가는 그런 그림. 특별하게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까지 다니고, 그리고 또 사회 취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안 해도 그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성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다른 학습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구조가 전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대에 살아가지만 시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은 시대 동시대지만 사회에 따라 사회 구성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고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기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청소년은 아동의 특성과 성인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은 성인의 특성과 아동의 특성을 아동의 특성도 좀 가지고 있고 성인의 특성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면서 양자 어디에도 어떻게 해요? 속하지도 않는 어떤 존재라고요? 과도기적 존재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소년은 과도기적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도 아닌 성인도 아닌 중간에 과도기적 존재, 그리고 서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서로 한 부분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보면 청소년기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이게 아동이다. 그리고 저기 이 부분이 성인이다. 그래서 과도기적 존재. 1도 아니고 2도 아닌 서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도 굳이 말씀드리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은 인간의 세계 중에서 어떻게 해요? 아동기를 마치고 성인기에 미치지 않는 연령의 사람 혹은 그 집단을 의미한다. 똑같은 거죠. 아동기를 마치고 성인에 속하지 않는 그 연령에 속한다. 이 단계를 아동기와 성인의 어떻게 해요? 중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했던 아동의 독립적인 것과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적 단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동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그리고 성인으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 존재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부모이죠. 아동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의존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사춘기는요 부모를 의존하기보다는 부모에게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청소년의 특징을, 그런 개념을 잘 모르셔서 지도를 하실 때 아동의 이미 이 친구는 아동이 끝나고 청소년 사춘기가 되었고 청소년 시기에 들어갔는데 지도 방법이나 그 친구를 와의 이 관계는 아동기 때 해와랑 똑같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머니 말을 잘 듣고 학원에도 잘 가고 학습도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거죠. 성인으로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건데, 그것을 뭐 말 안 듣는다든지 사춘기의 특성을 이해를 잘 못해서 지도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모님이나 그런 가족 구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 부분들이 현실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사춘기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기는 이런 특징들이 있고, 그리고 그 특징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더욱더 멘토로서 아니면 부모로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이면 참 서로 좋고, 더욱더 이 친구가 성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청소년기의 정의는, 청소년기는 사춘기에서 시작하여서 성인의 책임을 맡을 때까지로 생각되고 있으나 어떻게 해요? 학문 분야에 따라서, 학자들에 따라서 청소년기에 대한 시작과 종결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춘기 시작해서 성인의 어떤 책임, 성인 어떤 기간까지 청소년기가 끝난다. 근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보면 학문 분야에 따라서, 예를 들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이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리학적인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생물학적인, 의학적인 입장 이런 부분일 수도 있겠죠. 생리학적인 입장에서 청소년기는 생식기관과 2차 성징들이 나타날 때를 사춘기의 시작이다, 청소년기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죠? 생식기관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추어질 때, 뭐 태어날 때부터 남자 여자 갖추어져 있죠. 그게 이제 좀 아동에서 성인으로 가기 전 청소년 사춘기가 나타날 때 남성은 남성의 모습대로, 여성은 여성의 모습대로 좀 더 구체화되죠. 그래서 과거보다는요, 우리는 뭐 학년으로 아니면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여성은 여성화, 남성은 남성화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과거보다는 조금 더 이 발달 성숙이 건강 관리가 과거보다 더 잘 먹고 건강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되었는데, 그리고 어떤 친구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고등학교 3학년 아니면 대학생, 뭐 어떤 청년처럼 이렇게 자라 있는 그런
좀 이렇게 빠른 친구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 반대적인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고등학생이고 이제 20살인데 불구하고 아동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특징에 따라 있을 수 있는데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생식기관이 그리고 2차 성징이 뭐냐면 이제 뭐 자녀를 낳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밑에 또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 생식 체계의 완전한 성숙과 함께 끝난다라고 하는 건데 2차 성징이 나타날 때 이제 끝나는 거죠. 끝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시작은 소녀의 초경 그리고 소녀는 사정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청소년기의 끝은 언제죠? 수정란의 구체적인 생산과 생리 주기 확립으로 인한 생식 능력의 획득 시기 이때가 2차 성징이 나타날 때 이때가 이제 끝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끝났다는 건 뭐죠? 이제 여기는 성인이 됐다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사춘기가 시작이거든요. 청소년기의 시작이다. 여기는 성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어떻게 해요? 생산과 생리적인 뭐 주기의 확립이 남성, 여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끝났다. 획득되었다. 그러면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죠? 그러면 중학교 2학년인 친구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중학교 2학년인 친구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이런 시기에 좀 빠른 조기 성숙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인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것도 다른 학문적인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겉으로 봤을 때는 키도 보면 아니면 체형이나 그리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친구는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지만 이제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성인에 이미 도달한 것 같지만 어떤 친구는 사회학적이나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뭐 심리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성인이 아니다. 좀 미성숙하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리학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기의 시작과 끝은 생리학적인 현상만으로 어떻게 해요?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한계점입니다. 정리다라고. 근데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성인이다라고 규정을 할 수 있는 거죠. 틀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청소년기의 시작이 사춘기의 출현으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사춘기의 출현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대체로 우리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 대처 양식이나 확립된 뭐 이런 부분들이 성인됨,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성인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아니면 중학교 때 이미 성인이 된 것 같지만 우리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공감하지만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이 친구를 봤을 때 부모가 봤을 때 아니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 사회 뭐 직장에 갔다든지 성인으로서는 뭐 직장 생활을 하기는 아직까지 더 배워야 되고 모든 것들을 더 학습해야 되고 뭐 그런 연령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시기를 논란의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모와 독립하는 시기는 개인에 따라 다르죠. 아까는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딱 그 생리 주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만 이제 사회학적이나 심리학적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 개인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은 언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사회는 보면 고등학교 때는 아니죠.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 시기에 이미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연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예외를 다르게 해서 보통 기준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아니죠. 그리고 대부분 대학교 간다고 생각하면 대학생 때 아니죠. 그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 뭐 25세 정도 아니면 뭐 군대 갔다 오면 남자 27세 정도. 이때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완전 독립합니까? 대부분 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어느 취업하기 직전까지는 부모에게 한 달에 뭐 100만 원 정도 용돈을 받아 쓴다든지 뭐 취업하는 기간이 좀 길어지면 그리고 뭐 대학원을 간다든지 달라지겠죠. 그리고 유학을 간다, 어학연수를 간다든지 이게 더 길어지겠죠. 27세를 넘어서 결혼하기 전까지 어느 시점까지 그래서 30대 전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모가 독립하는 시기가 개인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법적으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연령은 나라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각 나라마다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제가 생리학적으로는 이야기했지만 뭐 사회학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학적, 심리학적, 뭐 법적으로 봐서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이 정도는 갖추어야 청소년기가 벗어나서 성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사회 발달 수준에 따라 청소년기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 발달 수준에 따라서 같은 시대에 있지만 사회 발달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된 사회일수록 성인 사회의 진입을 위한 준비 기간이 길어진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청소년기 그리고 그 앞에 아동기가 있죠. 그 뭐 유아기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성인기, 노년기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기가요, 과거의 때보다 20살,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성인이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뭐 보면 더 길어지는 거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어느 이 성인이 되는 시점이 개인에 따라서 나이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할수록 산업 사회가 되고 그런 준비 기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직장을 구하는 것이 힘들어지죠.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과거에 비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만 졸업하면 성인으로서 되었던 것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야 된다. 그리고 대학은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자꾸 길어진다는 거죠. 대학만 졸업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를 구조를 보면 조금 더 또 준비 기간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청소년기가 길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 기간이 길어진다는 건 청소년기가 길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 청년기가 길어지고 우리 사회 뭐 결혼 연령도 같이 길어지는 거고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기의 연장이 두드러지고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연장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 오늘날 청소년기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긴 이행기를 가진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이행기를 가지고 이 청소년기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취업하기 위해서도 아주 오래전에 뭐 대학 가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합니까? 거의 한 10년 정도 전부터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대학 가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또 취업을 위해서도 준비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긴 이행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청소년기가 계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요? 혼란과 갈등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욱더 이 청소년기에 대해서 조명이 필요하고 이게 연장되고 있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취업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갖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면 되겠죠. 근데 그것이 더 사회적 구조가 더 어려워지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과 갈등이 개인 문제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긴 이행기를 통과하고 있는 이 청소년 청년기가 얼만큼 힘들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 학교, 교육의 연장 이게 다 똑같은 말이죠. 그다음 사회의 전문화가 되고 그다음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등으로 청소년기는 시작은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무리는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좀 시작이 빨라지고 있다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조금 더 청소년기가 조기에 온다는 거죠. 중학교 1학년부터 청소년이다. 뭐 9세에서 24세도 우리 기본법에서 있지만 이 연령대가 조금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 사춘기가 언제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러면 사춘기의 핵심은 여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근데 시작은 언제입니까? 이 정도 빠르죠.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빠르면 3학년. 더 빠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사춘기의 시작은 조금 빠르다는 거예요. 과거보다는 좀 빨라졌다. 그리고 연장되고 있다. 이 그림 여러분 아시겠죠? 청소년 시작은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그 끝나는 시기는 자꾸 연장되고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청소년은 사회 적응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를 받고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핵심이겠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연령을 한번 법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제가 보면 청소년에 대한 법적인 기준에 대한 연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굳이 연령으로 우리가 안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학습을 다 했지만 제일 대표적인 법이 청소년 기본법입니다. 이 기본법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대상을 9세에서 24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이라 하면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그래서 19세 옛날에 과거에 여러분 이 법은 역사적으로 보면 18세 됐다가 19세 됐다 왔다 갔다 하고 뭐 연나이로 하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바뀌어졌죠. 해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성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고 그 생일에 따라서 막 날짜 계산하고 이렇게 했는 때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19세가 되면 12월 달에 생일이어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12월에 생일이어도 내가 이번 해에 19세가 되는 해다. 그러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어떤 다른 법은 또 이런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 해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이 아동 협의 국가 부서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지금은 여성부에 있지만 청소년 부서가 들어가면서 거기 속해 있는 아동부, 노년부, 보건복지 아동도 다 있고 노년도 있고 청소년도 있었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이 법이 돼 그때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여성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동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게 되었죠. 그런데 그 처음에는 청소년이라는 단어만 썼는데 법이 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민법입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민법에서 만 20세가 되면 성년이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20세가 되면 성년이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학자하고 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민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법입니다. 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가 소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아니라 그냥 소년이다. 이게 오래된 법인데 오래전부터 이렇게 유지되어 있던 법입니다. 그래서 소년이다. 그 다음에 형법, 이것도 중요하죠. 형법에서는 형사 미성년자를 어떻게 하면 만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 미만이다. 아까 조금 전에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뭐 연나이, 뭐 1월 1일에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서는 형사 이런 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생일이 지났냐 안 지났냐 뭐 이런 그에 따라서 이 친구가 미성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날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연소자는 어떻게 해요? 게임 이런 법에는 만 18세 미만. 그 다음에 음악 산업진흥관의 법률은 연소자를 18세 미만. 그 다음에 공연법에서는 연소자를 18세 미만. 뭐 이런 것들은 자주 바뀔 수 있겠지만 이런 관련된 법들도 있다는 거죠. 더 찾으면 더 많은 청소년과 관련된 법적인 연령의 나이, 법적 기준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청소년에 대한 개념, 청소년 기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청소년의 연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